봄이 왔다. 하지만 새소리가 없다. 강가엔 물이 흐르지만 물고기는 없다. 꽃은 피었지만 벌이 없다. 나무는 서 있지만 새들은 둥지를 짓지 않는다. 아이들은 뛰어놀지 않는다. 아프니까 대침묵, 오직 침묵만. 1962년 레이첼 카스는 책을 썼다. 침묵의 봄. 그녀는 그 봄을 보았다. 아무 소리 없는 봄, 새들이 죽어가는 봄, 벌들이 사라진 봄, 생명이 침묵하는 봄. 왜? 인간이 뿌렸다. 기적의 화학물질을, DDT를, 살충제를, 벌레를 죽이려고. 하지만 함께 죽었다. 새도, 벌도, 물고기도, 그리고 인간도. 자연은 인간의 적이 아니다. 우리의 일부다. 우리는 자연을 지배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진짜 지배당하는 건 우리 자신이었다. 레이첼 카슨, 미국 해양생물학자이자 작가. 1962년 침묵의 봄을 출간하며 현대 환경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화학 기업들의 맹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지켰다. 그녀의 용기 덕분에 1972년 미국에서 DDT가 금지됐고 1970년 환경보호청이 설립됐다. 과학은 발전했지만 생명의 감각은 퇴화했다. 기술이 아닌 양심의 회복이 문명의 미래를 구한다. 지금부터 그녀가 발견한 것을 파헤쳐보자. 우리는 왜 자연과 전쟁을 벌였는가? 모든 것은 어떻게 연결돼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적의 화학물질. 1939년 스위스 화학자 파울 헤르만 밀러가 발견했다. DDT, 강력한 살충제. 모기를 죽였다. 파리를 죽였다. 이를 죽였다. 1948년 밀러는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다. 인류를 질병에서 구한 공로로. 세계는 환호했다. 기적이다. 제2차 세계대전 군인들에게 뿌렸다. 이와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 효과가 있었다. 병사들이 살았다. 전쟁이 끝나고 민간에 보급됐다. 농업에, 가정에, 공원에. DDT는 안전합니다. 광고가 말했다. 아이들이 뛰어놀았다. 트럭이 DDT를 뿌리는 동안 하얀 연기 속에서 웃으며 어른들도 안심했다. 이제 벌레 걱정 끝이네. 1950년대 중반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미국 동부 해안, 새들이 떨어졌다. 수천 마리 하늘에서 경련하며 죽어갔다. 로빈, 참새, 딱새, 롱아일랜드, 독수리가 알을 낳았다. 하지만 껍질이 너무 얇아서 앉기만 해도 깨졌다. 독수리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미시간 호수, 물고기가 떠올랐다. 수백만 마리. 농부들이 당황했다. 왜 새들이 죽지? DDT는 벌레만 죽인다며?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들이 모르는 것을. DDT는 사라지지 않았다. 땅에 뿌려지면 비에 씻겨 강으로 갔다. 강에서 바다로. 물고기 몸에 축적됐다. 물고기를 먹은 새들의 몸에도. 그리고 새들이 죽었다. 독수리의 알껍질이 얇아진 이유도 DDT 때문이었다. 칼슘 대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몰랐다. DDT가 먹이사슬을 타고 올라온다는 것을, 마지막에는 인간에게 온다는 것을 벌레와의 전쟁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전쟁이 아니었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학살이었다. 카스는 말했다. 자연을 정복하려는 시도는 자연스럽지 못한 목표다. 우리가 자연의 일부인데 어떻게 자연을 정복할 수 있는가? 전쟁의 실체를 이해했다면 이제 연결을 봐야 한다. 모든 것은 어떻게 얽혀 있는가? 하나를 건드리면 전체가 흔들린다. 1957년 매사추세츠주 작은 마을. 모기가 많았다. 주민들이 불평했다. 여름에 밖에 못 나가겠어. 시 당국이 결정했다. DDT를 뿌리자. 비행기가 날았다. 마을 전체에 DDT를 살포했다. 일주일 후 모기가 줄었다. 하지만 다른 것들도 줄었다. 잠자리가 사라졌다. 나비가 사라졌다. 벌이 사라졌다. 새들이 죽기 시작했다. 잠자리를 먹던 제비가, 벌을 먹던 딱새가, 고양이가 죽었다. 새를 잡아먹었던 고양이들이. 2주 후
더 이상한 일, 진딧물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나무마다 가득. 왜? 진딧물을 잡아먹던 무당벌레가 없으니까. 무당벌레도 DDT에 죽었으니까. 그리고 모기도 다시 나타났다. 더 많이, 더 강하게. 살아남은 모기들은 DDT에 내성이 생긴 것들이었다. 악순환이 시작됐다. 더 많은 DDT를 뿌렸다. 모기는 더 강해졌다. 다른 생명들은 더 죽었다. 카스는 이것을 생명의 그물이라고 불렀다. 모든 생명체는 서로 연결돼 있다. 하나를 당기면 전체가 흔들린다. 모기를 죽이려다 잠자리를 죽였다. 잠자리가 죽으니 제비가 죽었다. 제비가 죽으니 고양이가 죽었다. 그리고 사람도 아팠다. DDT는 먹이사슬 정점에 있는 인간에게 가장 높은 농도로 축적했다. 우리는 자연과 분리돼 있지 않다. 자연이 아프면 우리도 아프다. 1960년대 암 발생률이 치솟았다. 특히 어린이들. DDT와의 연관성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농부들이 아팠다. DDT를 뿌리던 사람들이 신경계 이상을 겪었다. 손이 떨렸다. 기억이 흐려졌다. 연결을 이해했다면 마지막 질문을 해야 한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질문해야 할 때 침묵의 봄이 출간되자 화학 기업들이 공격했다. 비과학적이다. 히스테리다. 여자가 뭘 알겠어. 5천만 달러를 들여 그녀를 비난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하지만 그녀는 굴하지 않았다. 1963년 그녀는 의회에서 증언했다.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는 다릅니다. 과학자들은 DDT를 만들 수 있었다. 기술적으로 가능했다. 하지만 만들어야 했는가? 뿌려야 했는가? 아무도 묻지 않았다. 이것이 옳은가를, 미래는 어떻게 될까를 기술의 오만함이었다. 우리는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는 그녀는 경고했다. 우리는 이전 어느 세대보다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에 걸맞은 지혜는 갖지 못했습니다. 2025년, 지금 우리는 여전히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플라스틱을 만들었다. 편리하니까. 하지만 물었는가? 500년 후에는 미세먼지가 생겼다. 발전하려고. 하지만 생각했는가? 아이들의 폐는 기후가 변한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하지만 질문했는가? 다음 세대는. 우리는 DDT 이후에도 배우지 못했다. 카스는 양심의 회복을 말했다. 기술보다 먼저 양심이. 할 수 있다고 다 해도 되는 게 아니다. 편리하다고 다 써도 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미래 세대로부터 지구를 빌린 것입니다. 돌려줘야 합니다. 온전하게. 양심이란 무엇인가? 묻는 것이다. 이것이 옳은가를 멈추는 것이다.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될 때. 그리고 책임지는 것이다. 우리가 한 일에 대해, 미래 세대에 대해. 자연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단지 결과를 보여줄 뿐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첫째, 자연은 적이 아니다. 해충과의 전쟁이 아니다. 우리도 자연의 일부다. 자연을 공격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다. 당신은 자연을 어떻게 보는가? 둘째, 모든 것은 연결돼 있다. 하나를 죽이면 전체가 흔들린다. 생명의 그물, 우리도 그 안에 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을 죽이고 있는가? 셋째, 양심이 기술보다 먼저다. 할 수 있다고 해야 하는 게 아니다. 먼저 물어라. 이것이 옳은가?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당신은 무엇을 질문하는가?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다. 자연은 인간의 적이 아니다. 우리의 일부다. 당신은 생명의 그물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당신의 대답은 무엇인가? 오늘 당신이 쓴 일회용품들, 편리했다. 하지만 어디로 가는가? 오늘 당신이 탄 차, 빨랐다. 하지만 무엇을 배출하는가? 오늘 당신이 산 물건들, 싸다. 하지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카스는 62년 전에 경고했다. 침묵의 봄을 우리는 들었는가? 아니다. 새소리는 여전히 줄어들고 있다. 벌은 사라지고 있다. 물고기는 죽어가고 있다. 플라스틱이 바다를 채웠다.
미세먼지가 하늘을 덮었다. 기후가 무너지고 있다. 침묵의 봄은 끝나지 않았다. 계속되고 있다. 더 넓게, 더 깊게. 하지만 희망도 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질문하고 행동한다면 당신은 들을 준비가 됐는가? 새 소리를, 벌 날개 소리를, 생명의 소리를. 당신은 질문할 준비가 됐는가? 이것이 옳은가를, 미래는 괜찮은가를. 당신은 행동할 준비가 됐는가? 불편하지만 옳은 선택을, 느리지만 지속 가능한 길을.